그러니까 물론 CEO도 CEO대로 되게 멋있을 수 있지만 이제 저는 래퍼로 시작했기 때문에 래퍼로 끝나는 거 이게 가장 멋있는 거고 저의 숙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안녕하세요 힙합플레이어 여러분. 수원입니다. 네.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씬 내에서 이제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되는 거라고 그냥 생각을 했어요. 드랍 더 비트 같은 경우는 그냥 돈이 얼마나 되고 돈이 얼마나 안 되고 뭐 그거를 떠나서 저는 필요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드랍 더 비트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뭐 성공과 실패에 있어서는 애초에 처음부터 크게 무게를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하는 거였지. 네. 그냥 밥 먹는 것처럼. 네. 그리고 사실 음악을 하고 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내 래퍼들은 진짜 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앨범 한 장 내도 진짜 막 저작권료나 음원 수입 뭐 10만 원도 안 들어오고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돈 한 푼 안 받고 누가 하겠어요. 이 등용문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사실 너무 좁고 그리고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쇼미더머니가 어떻게 보면 유일한 한국 힙합에서 뭔가 이름을 크게 알릴 수 있다거나 뭔가 하는 그런 창구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도 그렇고. 근데 쇼미더머니의 영향력을 저도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출연을 했던 참가자였지만 워낙 원래 좀 씬에서 조금 유명했던 분들이 많이 나가시다 보니까 이제 저는 아예 유명세가 없는 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하나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드랍 더 비트를 만들게 됐었죠. 그냥 그것뿐이었어요. 드랍 더 비트 촬영을 하면서 느낀 건 와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제 기존에 이제 떴던 친구들 있잖아요. 저를 포함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긴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깊게 느꼈어요. 왜냐면 지금 아직 수면 위로 못 올라와 있지만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거에 있어서 뭐 듣고 계신 래퍼분들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대체가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드랍 더 비트를 만든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런 친구들을 더 이제 조명을 시키기 위해서 그걸 앞당기고 싶은 거죠. 우리가 말하는 뭐 제네레이션을 좀 앞당기고 싶은 거죠. 네. 저는 어찌됐든 루키들이 이 세상을 바꾸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분야거든 간에 굳이 이게 음악이 아니라 아예 다른 분야에서도 이제 결국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나와서 이거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만 이게 올라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있어가지고 좋은 영향을 준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드랍 더 비트가. 네. 저희가 생각하는 멋이나 저희가 생각하는 뭔가 블루프린트가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힙합 플레이어나 힙합 앨리나 또 외국 힙합 갤러리 뭐 이런 등등 되게 많은 인스타그램이나 뭐 힙합 관련된 웹사이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웹사이트들에서 하나같이 외국 힙합을 조명하고 있어요. 네, 그건 정말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국내 힙합을 소개하는 것보다 외국 힙합의 밈이나 그런 걸 가져와 가지고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이제 포스팅을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너무 많고 이제 한국 힙합만 알던 리스너들은 점점 외국 힙합에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있단 말이죠.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홍보가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멋이 왜냐면 저희는 굳이 한국 힙합하고 힙합을 나누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그걸 계속 나누려고 한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더더욱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에 힙합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거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가장 파워풀하고 커다란 힙합 커뮤니티가 미국에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정말 멋있게 잘 보여주고 있고 우리보다 훨씬 말도 안 되는 액수를 벌어들인단 말이에요. 그 문화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그 시작한 그 문화의 본고장인데 걔네가 뭐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걔네랑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서 뭐 그렇게 할 권리가 있냐라는 거죠. 어느 정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말이기는 한데 저는 그래서 미국 힙합이 하는 그런 트렌드나 그런 걸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도 힙합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거는 미국에서 시작됐던 문화였기 때문에 숭고하게 따라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 뭐 제가 거만하게 이야기할 의도는 전혀 없지만 이제 영앤리치 레코드 설립하고 어네듀가 핫하게 떠올랐을 때 솔직히 정말 많은 한국 래퍼들의 신인들이 어네듀를 따라했어요. 그냥 다들 뭐 경찰 얘기를 하고 뭐 경찰이 오면 짠다던가 뭐 그런 가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어네듀가 그때 트렌드세터였고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호미들처럼 랩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 거를 유튜브만 봐도 저는 좀 알 수 있고 그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영앤리치 레코드를 데리고 누구도 가본 적 없는 곳까지 도달을 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는 우리가 그냥 유행을 전담하자라고 좀 제 뇌리 속에는 깊게 그런 야망들이 있어요. 요새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한국 힙합이 많이 전 소프트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K-팝이 워낙에 너무 핫해지고 이제 커지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한국 힙합에도 좀 많이 스며든 느낌이 들어요. 이제 저는 이거는 3, 4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이야기인데 저는 K-팝을 무시하지 않아요. K-팝 정말 이제 훌륭한 음악 장르라고 생각하고 힙합보다 훨씬 커요. 한국 힙합보다. 근데 그래도 구분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느끼기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 이제는 장르가 많이 뒤섞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충분히 장르의 구분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단지 이제는 뭐 랩하는 애들 약간 멜로디 섞으면서 하잖아. 그런다고 해가지고 장르의 구분이 많이 파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그거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힙합이라는 거는 정해져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데 힙합 랩으로 분류가 돼서 나오는 노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게 조금 이제는 구분을 지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네. 이 한국 힙합만의 기이한 사운드가 있어요. 이제 저는 근데 그거를 들을 때 이건 약간 내가 듣는 랩 뮤직들하고 너무 많이 벗어나 있는데? 라고 좀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그거를 저해시킨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그리고 또 발매하는 앨범이나 거기에 사운드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조금 이거는 좀 힙합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멋있는 거를 하면 된다 라고 좀 생각을 해요. 힙합은 사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는 그냥 랩은 생활이에요. 그냥 하는 것 뿐이 약간 밥 먹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래퍼가 되기 전이라는 구분은 저는 돈을 벌기 시작한 전후로 얘기를 할게요. 저는 이제 돈을 벌면서 이제 나는 랩으로서 진짜 내 음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드디어 내 직업이 래퍼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오랜 시간 랩을 하다가 보니까 이거는 직업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한테 알고 보니 그냥 하는 거였어요. 그런 거를 약간 힙합을 산다라고 저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규칙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뭐 예를 들어 게임 체인저라던가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 체인저 뭐 이런 말 되게 한물간 얘기라고 생각해요. 이제 지금은 이 인터넷이 너무 발전하고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손쉽게 본토나 그런 래퍼들이 어떻게 멋있게 하고 있는지를 너무 쉽게 볼 수 있다 보니까 이제 모두가 알아요. 이제는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게임 체인저라는 말 자체가 너무 옛날에 쓰이던 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게임 체인저가 필요하다라는 말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냥 뭔가 어느 정도 해도 돈 벌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자기 음악 잘 하면서 돈 벌고 좋은 시계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그냥 래퍼가 그러면 간지나는 거죠. 그쵸? 이제는 힙합이라는 문화가 삶에 절목되는 시점이 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명반내기 놀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닙시 허슬 같은 경우가 죽었지만 그 닙시 허슬은 솔직히 뭐 음원 차트 성적이 높은 사람도 아니었고 이전에 죽었던 뭐 팝스모기나 이제 또 이제 텐타시온 같은 래퍼들에 비해서는 이제 인지도도 적고 근데 그 힙합 커뮤니티 내에서 완전 스승님 같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지라고
사람들이 칭하고 그 사람을 기리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뭐 어떤 상을 받았고 어떤 뭐 멜론 차트 1위를 했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이 사람 힙합으로 살았다. 그리고 많은 교훈을 주고 떠났다. 이걸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상을 받았네, 마네, 뭐 그런 걸로써 너무 이제 결집이 생기고 그러는 것 자체가 조금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아직은 플레이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절대로 비즈니스맨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끝까지 래퍼예요. 그냥 제가 돈을 얼마나 벌든 뭐 다른 사업을 해가지고 막 뭐 엄청난 돈을 벌든 간에 그러니까 물론 CEO도 CEO대로 되게 멋있을 수 있지만 이제 저는 래퍼로 시작했기 때문에 래퍼로 끝나는 것 이게 가장 멋있는 거고 저의 숙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그러니까 램 레전드 1, 2 뭐 발매하고 뭐 근래에 냈던 노래들을 아시겠지만 예전만큼 위트 있지 않고 되게 진지했어요. 근데 왜냐면 그때는 뭔가 내가 생각하는 논점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내 가치관과 이치를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려면 진지한 무드에서 곡이 진행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그런 음악들을 많이 냈는데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제가 지금까지 램 레전드나 뭐 앨범을 내오면서 했던 말들이 조금 실현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그런 진지한 얘기는 좀 덜 하고 이제는 그냥 제 얘기를 하려고요. 이렇게 되지 않았냐.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었고 지금 이렇게 됐다. 좀 편견을 깼다 라고 조금 기억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힙합 커뮤니티 글을 쓰고 막 이제 여러 논쟁들이 있지만 굳이 그런 논쟁들이 필요가 없다. 그냥 즐기고 느끼면 돼. 라고 좀 저는 그걸 부수는 사람이 좀 되고 싶어요. 이제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저와 의견이 다르신 분들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각자가 각자의 의견 내에서 멋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새끼들이 잡혀가 이 문화가 소중해지겠지만 실은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아무도 관심이 없고 나만 깨지겠지만 I'm fucking real trying to test me 근데 fake이 너무 많아서 fake it real